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0주차, 10주차 1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3장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 벡터에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은 이제 4장부터 이제 진도를 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미분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이 미분 배우게 되면 나중에 그 적분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 기초적인 그 미분이라는 것부터 일단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이건 나중에 그 미분에 대한 그 계산하는 방법 나중에 그 미분하는 방법 할 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정의부터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는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에 그 중단원 이름이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170페이지 중간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 파란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것만 일단 용어 정리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증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에 이 정의역에 해당한 요 x 있죠. 요 x가 이제 변할 겁니다. 그 변화량을 우리가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쫙 그렸을 때, 자, 요게 fx예요. y는 fx.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정의역이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쭉 이제 우리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b라고 두지 말고 이걸 b라고 두지 말고 그 x가 지금 변화한 양을 조금 표현해 주기 위해서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 x의 변화량을 이 책에서는 증분이라는 말이 되어 있죠. 증분.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델타 x로 표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러면 지금 x의 변화량, x의 증분을 지금 델타 x라고 두었으면 우리는 y의 그 증분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y의 증분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가 그러면은 함수값이니까 f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a 플러스 델타 x라는 것의 함수값이니까 이거 자체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y의 증분이라는 것은 결국 y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우리는 x의 변화량, x의 증분을 델타 x라고 썼으니까 y의 변화량을 우리는 델타 y라고 씁시다. 그럼 이 델타 y를 우리는 표현하기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죠?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y의 증분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증분이라는 말이 끝나는데, 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일단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관찰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비율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자, x 증분에 따른 x 증분에 대한이라고 표현할게요. x 증분에 대한 y 증분의 자, y 증분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 변화의 비율을 말하는 거겠죠. 비율.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x 증분에 대한 y 증분의 변화의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앞에서 적었던 대로 적어보게 되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근데 자, 우리는 이 변화율의 극한을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자,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사실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결국 이 점을 여기로 가까이 보내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것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관찰해 보게 되면 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해주게 되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자, A라는 점에서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델타 X를 0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뭐냐면 이 A라는 점에서의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 A라는 순간에 변화를 우리가 보기 위한 그 변화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으로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에 대한 그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 순간 변화율하고 미분계수는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A라는 한 점에서의 그 미분계수를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 함은
우리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F 프라임 A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이거 자체는 어떻게 정의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정의되는데 자 편의상 이 델타 X를 이제는 델타 X라고 안 쓰고 H라고 쓸게요.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H는 X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그 정의 극한값의 형태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실 여기서 H는 X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H를 X 어떤 미지의 X에다가 A를 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요식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X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0 A로 간다는 거겠죠. 그죠? H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H는 뭐가 되겠어요? X-A가 되겠죠. 그 다음에 H 자리에 또 X-A를 집어넣게 되면 식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그 정의도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 F'A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 맞춰줘야 되는 거를 조금 조사해 보게 되면 자 여기랑 여기가 모양이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연습을 또 해볼 건데 일단 여기랑 여기가 모양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두 번째 형태에서는 뭐냐면 여기랑 모양이 같아야 되고 여기랑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 계산 처리해 줄 때 그 모양 맞춰주는 연습을 했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이 미분계수 처리해 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그 171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미분계수라는 건 어디까지나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극한을 가지게 되는 조건이 있었죠. 앞에서. 자, 함수의 극한은 뭐예요? 양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한 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만약에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x의 a에서의 좌측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a의 우측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a의 좌극한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a보다 큰 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a의 우극한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결국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결국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져야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미분계수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극한값으로 지금 정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171페이지의 참고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그 1번은 제가 소개를 했던 내용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이게 그
자, f 프라임이 f 프라임이 우리가 정의하기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지금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일단. 근데 우리는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같아져야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을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일단 h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서 자,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가는데 0의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h분의 자,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미분계수로 한다는 거죠. 좌미분계수 됐죠? 그러면 당연히 자, 0보다 큰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경우를 우리는 뭐랄까요? 당연히 오미분계수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져야만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바로 정의 또 세 줄로 나와 있죠. f 프라임 a,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그 함수의 오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모두 존재하고 이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그 필요 충분 조건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정의되는 게 미분계수니까 그렇게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제 4.1.1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1.1을 보시게 되면 자, 구간 1을 4에서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일치하는 x는 a라는 점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구간이 주어진 거는 1, 4예요. 1에서 4까지고 자, 그 다음에 fx가 주어진 함수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균 변화율 구간 1에서 4에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아까 평균 변화율이 이거 있잖아요. 그죠? 자,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자, 일단 x의 증분부터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1에서 4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1이 증분이 되겠죠. x의 증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의 증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함수값의 차이가 바로 y의 증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자, 분모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해 보게 되면 4, 4, 16 마이너스 1이니까 15 마이너스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0이니까 자, 답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뭐다? 5라는 걸 일단 구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구하고 이게 이제 미분계수가 일치하게 되는 그 A라는 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A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적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A에서의 미분계수를 이렇게 적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정의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일단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정의대로. 그러면 실제로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a 플러스 h를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집어넣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자,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남는 걸 다시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a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 그죠? 분자 바로 인수분해 되겠죠? 리미트 h 제곱, h는 0으로 갔을 때 h분의, 자,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해주게 되면 h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a 플러스 h 플러스 a니까 자, 2a 플러스 h 이렇게 일단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h가 날아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아간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2a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같아지게 되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게 되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2a는 5가 되어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2분의 5가 된다는 사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앞에서 제가 강조를 안 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자, 지금 f 프라임이 정의가 되는 요 식 있죠? 요 식하고 요 식은 필수로, 미분을 공부하시게 되려면 필수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를 정의하는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예제 4.1.2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4.1.2를 보시게 되면 함수가 지금 fx가 x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고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f'a 적고, 자, 정의를 적는데, 자,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자, 예제 4.1.1은 첫 번째 공식을 썼으니까 예제 4.1.2는 두 번째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x-a 이렇게 쓰고, 자, 분모는 x-a 이렇게 되겠고, 분자는 fx-fa가 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자, x는 a로 갈 때, 자, x-a분의,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자, a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니까 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자 같은 경우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자, x-a. 그러면은 얘는 x-a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날리고, 우리는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x 0을 집어넣는 게 a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x는 a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답은 얼마다? a제곱, a제곱, a제곱. 그래서 3개니까 3a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미분계수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미분법을 배우게 되면 이제 이 미분계수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식 그 과정까지 적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정리 4.1.1로 넘어갈게요. 일단 예제 4.1.2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계수를 어째 구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자, 정리 4.1.1을 얘기하는 걸 좀 간추려 보게 되면, 만약에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하다면 F는 뭐다? 연속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그 연속이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 정리의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느냐, 이거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예를 들기 전에 우리가 이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조금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분 계수라는 것은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극한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F 프라임 A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X는 A에서겠죠.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O 미분 계수와 좌 미분 계수가 같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미분 계수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다라는 거는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연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는 얘기를 못 해주는 그 발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발레가 이제 예제 4.1.3이거든요. 일단 한 페이지 더 넘길까? 자, 자, 예제 4.1.3을 한번 볼게요. 자, 뭐냐니까 fx가 지금 주어진 게 절대값 x거든요. 이때 자, x는 0이라는 점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일단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되짚어 보면, 연속이기 위해서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 자, x는 0에서 자,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 f에 0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조사해 봤더니 절대값 0이라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갔을 때에 f의 x, 자, 극한값을 계산해 본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여서 이건 뭐다? 그대로 0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뭐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0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상 아무런 오류가 없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에다가 그냥 0을 집어넣어서 계산했을 때 아무런 계산상의 오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다? 그냥 0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 두 개가 같아지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뭐다? x는 a 0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 일단 앞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따로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따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좌미분계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x는 0으로 보냈을 때 좌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자, x 마이너스 0분의 fx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를 이거는 뭐냐면 리미트 x가 좌미분계수인데 자 분모는 그대로 x가 될 거고 자 분자가 이제 f0은 0이니까 자 fx가 절대값 x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 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 의미. 자 0이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우리는 요 x라는 값이 뭐다? 음수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겠죠. 그죠? 음수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서. 그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소리니까 우리는 이 x라는 값이 음수가 된다라고 일단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럼 x가 음수라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겠어요?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오미분계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오미분계수도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일단은 자, 오미분계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x분의 절대값 x입니다. 맞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x가 양수란 소리거든요. 그죠? 그죠? 양수니까 절대값 x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x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1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두 개가 값이 달라졌죠. 두 개 값이 다르다. 두 개 값이 다르면 f'a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 좌미분계수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맞나? 이 좌미분계수 기호 죄송해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 좌미분계수 기호를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요거죠. 이게 좌미분계수고 오미분계수는 요겁니다. 그죠? 이거 두 개가 다름으로 f 프라임 0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뭐다? f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연속이지만 우리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예제 4.1.4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발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예제 4.1.4 같은 경우 자, 주어진 함수가 fx는 x의 3분의 2승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자, 일단 0에서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 f의 0을 계산해 보게 되면 0이죠. 근데 이게 리미트 x는 0으로 보냈을 때에 x 3분의 2승 요거가 같아지겠느냐? 같아지죠. 0을 집어넣었을 때 0의 3분의 2승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근데 but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조사해보게 될 건데 자, 일단 좌미분계수부터 조사해보게 되면 자, x분의 자, x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도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리미트 x가 0이 좌우편에서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돼요. 그죠? 됐죠?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x 3분의 1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음수에서 0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에서 배웠던 대로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0이라는 것이 무한소의 개념이라 했잖아요. 무한소. 그러면 0분의 1꼴, 0분의 상수꼴이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가까이 가게 될 텐데 음수에서 0을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지 말고 자, 요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자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미분계수를 똑같이 조사해봐도 어때요? x 3분의 2승이고 리미트 x가 자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글씨가 자, 바로 적을게요. x의 3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을 집어넣게 될 건데 일단은 0의 분모는 0에 가까워지게 될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무한대로 가까이 가게 될 거고 0보다 큰 쪽에서 0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니까 부호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양수에서 0이 가까워지게 될 거니까 그럼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하나는 좌미분계수를 조사했더니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를 조사했더니 무한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다?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제 4.1.5는 좀 대표적인 예제거든요. 미정계수법을 묻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근데 a와 b의 값을 구하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fx가 어떻게 주어졌느냐면 자 3x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것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그 다음에 하나는 ax 플러스 b인데 이거는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우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앞에서도 했지만
연속이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연속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뭐예요? 자, 요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함수값이자 뭐예요? 1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우극한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함수값 플러스 자, 우극한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런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1을 집어넣은 값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1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결국 좌극한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거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결국 어때요? 일단 연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위에 식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 또 1을 집어넣은 값이 좌극한이니까 a 플러스 b. 이거 두 개가 같아져야만 일단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뭐다? b는 4-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일단 요렇게만 보고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x는 1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한번 조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좌미분계수부터 조사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 해서 자, x-1분의 fx-f1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1에서의 함수값은 요 식에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요 식에다가 지금 집어넣는 거니까 자, 일단은 f1의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fx가 문제인데 이 fx는 뭐냐면 자, x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거를 넣어야 되겠죠. 요 식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좌미분계수 구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식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는 x-1분의 자, ax 플러스 b의 마이너스 f1의 값은 4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b는 4-a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식 자체를 어디다가 여기 b 자리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x-1분의 자, 바로 암산할게요. 4-a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4 없어지고 ax-a 그죠? 그럼 x-1이라는 인수를 날려버리게 되면 결국 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좌미분계수를 조사했더니 a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미분계수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우미분계수도 역시 똑같이 우리가 한번 구해보게 되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인데 자, x-1의 fx-f1이에요. 자, f1은 똑같이 4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요 fx의 요 x라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ax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요 식을
요 식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식을 다시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일 때, 자 x-1에 자 3x 제곱 플러스 1에 자 f1의 값이 4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일 때 자, x-1에 자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주게 되면 결국에 뭐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3, 2, 6 이렇게 된 걸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뭐예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 따라서 자 a 값이 얼마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다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구한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b의 값도 어떻게? b의 값도 자 4-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하학적 의미는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예제 4.1.6까지만 풀어보고 나서 2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는 174페이지인데 자 그래도 뭐냐니까 우리가 여기 또 도함수라는 말이 있죠. 도함수. 그래서 이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미분계수 그러니까 도함수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예.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뭐의 함수냐? 그러니까 무슨 값들을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그게 어떤 함수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건데 뭐냐니까 자 미분계수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도함수 어디까지나 함수니까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y는 x 그죠? 그럼 그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 숫자의 미분계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건 미분계수라는 것은 이 미분계수라는 것은 도함수의 함수값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그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 내려줬던 그 F'A라는 게 있죠. 그 F'A라는 것이 이제 A가 아니라 X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그죠? 그래서 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도 만약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식을 적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 175페이지 위에 참고사항 보게 되면 또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긴 한데 그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뭐 x-a에 뭐 fx-fa
근데 요 A라는 자리 안에 지금 A 대신에 X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러면 표현상에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Y로 바꿔가지고 지금 Y-X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쓰는 형태는 잘 도함수의 정의로는 잘 안 씁니다.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다 라고 하면 요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식.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f'x의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어이고 시간이 50분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렇게까지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예제 4.1.6은 다음 시간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